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당 관리를 위한 네 번째 시간. 궁금하고 기다리셨을 것 같은 주제. 혈당을 안정화하는 식사법 5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렇게만 하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라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할 5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순서, 거꾸로 식사법. 2. 탄수화물의 선택. 3. 천천히 식사하기. 4. 식초 적극 활용하기. 5. 지방 알고 먹기.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팁이 있다면 오늘 식사부터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작은 변화가 안정화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식사 순서가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평소 식사하실 때 어떤 순서로 식사를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3가지 식사 방법이 비교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황색 선은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먹었을 때 혈당 곡선으로 가장 빠르고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청록색 선은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었을 때인데 혈당이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상승하며, 붉은색 선은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먹었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래프 곡선을 보여줍니다. 그래프가 의미하는 채셨나요? 맞습니다. 동일한 식사인데도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셨는데요. 따라서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으면 식사 후 혈당이 보다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혈당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과정을 알면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면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몸 안에서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쓰이게 되는데,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진 형태의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하면서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필요 이상으로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소화란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를 잘라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 탄수화물의 구조는 복합 탄수화물에 비해 단순합니다. 따라서 단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이 연결된 구조가 쪼개지는 시간이 매우 짧고, 반대로 복합 탄수화물은 구조가 더 복잡해서 소화 과정으로 쪼개지는 이 시간이 길어지므로 혈당 안정을 위해서는 복합 탄수화물을 권장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우리 침의 99%는 물이지만 나머지 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고 씹는 순간부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흰쌀밥 오래 씹으면, 아니면 오래 물고 있으면 단맛이 느껴졌던 어렸을 때의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단맛의 정체가 바로 입속에서 시작된 이 포도당입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로 인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먼저 섭취보다는 단백질, 지방을 포함한 식사로 식사 순서 또한 바꿔보시면 혈당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왜 같이 먹는 게 중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 영양소마다 소화 시간도 다르고 분해산물도 다르기 때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탄수화물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빠르고 강합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드셨을 때 혈당을 바로 치솟게 영향을 미치며 100% 혈당에 영향을 주는 탄수화물 식품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50에서 60% 정도만 영향을 주며, 지방은 직접적인 혈당 영향은 거의 없지만
소화 속도를 지연시켜 혈당의 급상승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단백질, 지방과 함께 먹거나 식사 순서를 조절해 먹는 것이 탄수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혈당 안정화를 위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챙기고 식사 순서까지 조절해 보려고 할 때 어떤 음식이 탄수화물 식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탄수화물을 식사의 마지막에 먹으려면 내가 먹는 음식 중에 무엇이 탄수화물인지부터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식품 교환표로 탄수화물 식품군에 해당하는 공유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교환표는 영양소 함량이 비슷한 식품들을 묶어서 식품들을 6가지 군으로 이렇게 나누어 서로 바꿔 먹을 수 있도록 정리한 표인데요. 6가지 식품군에는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이 있으며 여기서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음식들은 곡류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육류군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을 주로 제공하는 식품으로 고기나 생선, 달걀, 두부 등이 포함됩니다. 채소군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들로 아시는 채소가 모두 포함되고요. 지방군은 주로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외에 버터, 마요네즈, 견과류 등이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군에 해당합니다. 우유는 저지방 우유, 우유, 요구르트, 플레인 요거트 등이 이에 포함되며 과일군은 모든 과일 포함됩니다.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곡류군에는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 식품군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밥 이외에도 누룽지라든지 미숫가루, 그리고 오트밀, 국수류 외에 당면, 쫄면 등의 각종 면류, 그 다음에 고구마, 옥수수, 감자, 그리고 떡류, 빵류,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 식품에 해당합니다. 탄수화물인 줄 모르고 있었던 식품 종류들도 보이시나요? 예를 들면 마라든지 밤이나 도토리묵, 은행. 이 또한 탄수화물 식품군에 해당합니다. 즉, 곡류군에 해당하는 식품들을 드실 때 우리 몸은 감자를 먹든 밥을 먹든 똑같이 밥을 먹었다고 인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음식이 소화되면 포도당이라는 같은 형태로 바뀌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밥 대신 옥수수를 드신다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드시던 밥 양에서 밥을 3분의 1공기 줄여서 드시면서 빵 한 쪽이나 옥수수 반 개를 드신다면 밥 한 공기를 가득 드신 것과 같으므로 밥을 줄여서 드셨다고 보기 어렵게 됩니다. 잘 이해가 가셨나요? 혈당이 주는 영양이 거의 같은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같은 식품군 안에서는 이 제시된 각각의 양만큼은 서로 바꿔 드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곡류군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식품은 식사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드시도록 해주시면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탄수화물은 가장 나중에 먹는 게 좋다는 사실 앞에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먹는 게 좋을까요? 정답 혹시 아시나요? 바로 채소나 해조류 등에 다량 포함된 식이섬유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탄수화물보다 야채를 먼저 먹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한 실험 결과인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와 비당뇨인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된 연구여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나 비당뇨인에게 동일한 음식과 양을 섭취할 때 이 빨간색 실선은 당뇨인 및 비당뇨인에게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경우 혈당을 보여줍니다. 초록색 실선은 당뇨인에게, 그리고 초록색 점선은 비당뇨인에게 야채를 먼저 먹은 후에 혈당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모두 야채를 먼저 먹었을 때 혈당의 상승 폭이 확연히 줄어든 건 확인되시나요? 야채 속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야 하는 이유, 추가 연구 함께 보실까요? 2023년 발표된 무작위 대조 교차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13명을 대상으로 식사 순서에 따른 혈당 변화를 비교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어요.
참가자들은 총 3가지 식사 조건으로 나뉘어서 식사를 섭취했는데요. 노란색 그래프는 쌀을 먹은 후 야채 샐러드를 먹었고, 녹색 그래프는 야채를 먼저 먹은 후 쌀을 먹기, 파란색 그래프는 야채 샐러드 추출물을 먹은 후에 쌀을 먹기, 이렇게 3가지 조건으로 식사 순서를 달리해 본 실험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야채 샐러드를 먼저 먹은 녹색 그룹에서 45분 혈당이 7.8 밀리몰 per 리터에서 6.9 밀리몰, 분 후 혈당은 7.2 밀리몰 per 리터에서 6.5 밀리몰 per 리터로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야채 추출물을 먼저 먹은 그룹은 이런 혈당 감소 효과가 없었습니다. 즉, 식이섬유의 추출물 형태가 아닌 식이섬유 본연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채 샐러드를 먼저 먹은 경우 쌀을 먼저 먹은 경우에 비해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도 무려 35%나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당뇨 환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었고, 식이섬유를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피크를 평균 28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 또한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을 때 검은색 선, 그리고 채소를 먼저 먹은 녹색선 그래프의 혈당 차이가 확인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매 식사에서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식사 시작 10분 이내에 식이섬유를 10g 이상 포함된 채소 150g을 먼저 드신다면 혈당 피크가 낮아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췌장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왜 혈당이 안정되는 걸까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점성이 높은 젤 형태로 바뀌는데, 이 젤은 우리 위 속에서 일종의 이런 그물망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식이섬유 다음에 먹는 탄수화물이나 당류 같은 성분들이 바로 흡수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즉, 이 그물망을 통과해야 하니까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흡수도 서서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면 소화 시간이 지연되는데요. 즉,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포도당도 서서히 흡수되니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인슐린도 천천히 적절히 분비되면서 그만큼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서 췌장의 부담도 줄고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 식사하실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를 먼저 먹는 것, 이게 바로 혈당 안정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었을 때 실제 혈당 안정 사례로 제게 코칭을 받았던 어떤 40대 여성분이 쌀국수를 식사한 후 혈당이 190mg per 데시리터까지 급격히 상승했었는데, 식사 순서를 바꿔서 숙주나 양파, 고수 같은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를 먹은 후 쌀국수 양도 조금 조절해 본 결과 같은 음식인데도 식후 혈당이 138mg per 데시리터로 낮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이섬유로 혈당 안정뿐 아니라 다른 기대 효과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이유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이섬유 먼저 섭취한 이후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 일일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식사 시작 전에 채소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이 부족한 양을 쉽게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비도 개선되겠지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꼭 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식이섬유 먼저, 탄수화물은 나중. 하나만 바뀌어도 혈당 관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나 공복 혈당이 경계치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식사부터 바로 적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식사할 때 식이섬유를 먼저, 그리고 탄수화물은 가장 나중에 먹는 것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한 식사 순서에 따른 혈당 반응 곡선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V는 채소, 그 다음에 R은 라이스의 쌀, M은 미트, 고기의 M을 의미하는데 그 그래프인 회색 그래프가 혈액 포르톤 농도의 변화가 가장 완만하고 안정적인 것이 확인되는데 이 순서가 먼저 채소, 고기, 밥을 먹었을 때의 순서입니다. 밥으로 먹었을 때의 혈당 반응을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기, 채소, 밥, 즉 MVR, 이 주황색 선으로 먹었거나 밥, 채소, 고기 순서 RVM으로 드셨을 경우에는 즉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을 경우는 혈당이 더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소, 고기, 밥 순서로 먹자는 식사 원칙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혈당 안정화 전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 하나만 실천해도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단백질을 해당하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식품 교환표를 통해서 단백질 식품군에 해당하는 음식들 또한 국류군처럼 함께 확인해 볼까요? 탄수화물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단백질은 약 50% 정도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 식품군에 해당하는 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생선류 외 멸치 등으로 선택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단 아무리 단백질이 혈당에 영향을 적게 준다고 해도 가장 적절한 권장량은 이 식품 교환표에 제시된 저지방이나 중지방에 해당하는 단백질 식품군으로 요 해당하는 제시된 양의 2배 정도까지 섭취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이 또한 뒤늦은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백질을 섭취할 때 자연스럽게 함께 섭취되는 지방,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의 과량 섭취는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 소세지, 베이컨과 같은 고지방 식품, 포화지방이 많은 고지방 단백질 식품군은 지나친 섭취가 심혈관 질환이나 이상지혈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 빈도를 주 2회에서 3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덜 올리기 때문에 비교적 충분히 섭취는 하시되 고지방 단백질 식품은 종류와 빈도를 꼭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순서가 혈당 안정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건강한 식사 순서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채소군, 단백질군, 탄수화물군 이 순서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를 위한 황금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브로콜리나 토마토와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두부나 콩, 달걀, 생선, 육류 등 단백질 식품을 드신 후에 마지막에 밥이나 빵, 고구마 등 탄수화물 식품으로 마무리하여 드시는 게 혈당 급상승을 막고 식후 포만감과 인슐린 반응도 더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식사법입니다. 이 순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과학적인 식사 원칙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수 지키면 밥은 마지막에 밥만 먹나요? 라는 질문 또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저와 식사 순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다양한 채소 반찬과 함께 두부라든지 고기라든지 반찬이 굉장히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식사 순서를 적용해 본다면 어떤 순서로 드시면 될까요? 먼저 채소류인 쌈채소나 싱겁게 간을 한 나물 반찬부터 먼저 드신 후 그 다음은 두부, 불고기를 드시고 마지막에 밥과 남은 반찬을 먹는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퀴즈. 지켜서 먹는 메뉴가 있지요? 어떤 걸까요? 식사 순서 지키기 최적화된 메뉴. 바로 샤브샤브입니다. 정답을 맞추셨나요? 채소를 먼저 단백질로는 소고기나 해산물 그리고 나중에 면이나 죽을 곁들이는 순서로 자연스럽게 채소, 고기, 탄수화물 순으로 먹게 되는 이 샤브샤브는 식사 순서 지키기에 최적화된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하는 경우 샤브샤브를 선택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식사 순서를 지켜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으로 그럼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식사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을 드셔야 합니다. 일반 경우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은 20에서 25g 정도로 특히 남성은 25g, 여성은 20g 정도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되고 있으나
현실은 대부분 이 권장량이 못 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외에도 잡곡류, 콩이나 과일, 견과류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1일 권장량을 만약에 채소로 먹었을 때나 과일로만 채울 경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당근으로는 6개, 사과도 6개, 상추는 100장 정도, 오이는 10개 정도를 섭취해야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량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현재 식이섬유 섭취량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충분한 식이섬유를 챙겨보고 계신가요? 이걸 한 끼에 다 드시라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마다 그리고 채소 외에 몇 끼니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늘려서 섭취하려고 할 때 많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식이섬유 권장량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 제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매 끼니 채소 반찬을 두세 가지 이상 챙겨 드시는 걸 목표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치 하나, 나물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쌈채소라든지 나물, 데친 채소 등을 다양하게 곁들이면 좋겠습니다. 국은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충분히 섭취, 요리하실 때는 양파나 버섯, 애호박, 청경채 등 채소를 많이 넣어 조리해 보기, 그리고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채소 반찬을 잎채소나 나물 반찬을 꼭 챙겨보기. 다섯 번째는 생채를 챙겨보는 것도 좋고, 생채소나 구운 김, 생채소 스틱이나 구운 김 늘 냉장고에 준비해 두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준비하면서 저처럼 토마토나 생채소를 입에 물고 씹으며 식사를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운 김도 여기는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처럼 나왔지만 그대로 그냥 섭취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이나 배달 식사를 할 때에는 샐러드 추가를 하시거나 샐러드를 준비해서 추가로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여유 되실 때 저는 미리 샐러드를 통에 소분해서 여러 개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채소를 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미리 밀프렙 식단을 작성한 후에 한 번에 준비해 주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채소류로 일주일 밀프렙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유가 없이 급히 드실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용 찜기에다가 집에 있는 채소류를 작게 잘라 넣고 찐 후에 들기름 베이스에 이런 소스를 얹어 드셔도 아주 별미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정화를 위한 식사의 나머지 세 가지 요소인 식사 속도, 식초, 그리고 지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바로 치수집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